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가 된 여자이고 아이는 2명 있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갈등을 피하는 편이라 시댁과 크게 부딪힐 일은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 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은 뜻밖에도 사과였습니다. 본인이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말이 거칠었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살 거냐는 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지낼 거라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차갑게 면박을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은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던 시절 사실 제게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굴 때가 많았거든요. 남편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지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육아와 살림은 제 몫이었고 맞벌이를 하느라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는데 그 와중에 시댁 문제로까지 시달리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아주 어렸을 때를 빼고는 저는 줄곧 맞벌이를 했습니다. 남편 외벌이로는 생활이 빠듯했는데 다행히 제가 결혼 전 미리 마련해 두었던 집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적인 기반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찼지만 제 소득과 집값 상승분 덕분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시댁 문제로 힘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한 감정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기여한 게 분명 더 많은데 왜 내가 이런 서름을 받아야 하나,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참아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의외로 부모님을 자주 비난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엄했고 엄하다기보다는 사실상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풀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자기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는구나, 결혼 후에도 어느 정도 저를 지켜주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말로는 부모님이 싫다, 힘들었다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시부모님 뜻에 휘둘리고 저를 방패막이 삼을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괴리 때문에 결혼 초반부터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댁과의 관계를 무난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남편이 정한 방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2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고 2주에 한 번씩은 빠지지 않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하루는 반드시 시댁에서 자고 오도록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처음에 이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명절은 최소 이틀 이상 함께 있어야 하고 용돈 액수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지다 보니 결국은 지금 정도로 합의가 된 거죠. 저로서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댁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대할 때마다 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하시다가도 결국에는 돌이 운운하며 저를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본이었고 조금이라도 제가 빠지는 날이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듣자고 했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 뵐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하든 늘 부족해 보인다고 하셨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듯 말씀하셨어요.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해 시댁에 가서 일을 해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며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아들 며느리를 잘못 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웃으며 넘기려 해도 속에서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때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중간에서 저를 다그치거나 그냥 맞춰드리면 안 되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태도에 정말 서글펐습니다. 시댁에서 서운한 일을 겪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좀 참아라라거나 엄마 성격을 알잖아 같은 말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로 보였을지 몰라도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욕설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내가 늘 말했잖아.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괜히 내가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나도 어릴 때부터 욕 들으면서 살았어. 이런 식으로 대꾸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성격을 알면서 감내하고 살아왔다 쳐도 저는 분명 며느리라는 위치이고 결혼을 통해 처음 관계가 시작된 사람인데 똑같이 욕을 듣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나는 며느리잖아.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황당한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딸처럼 생각했다면 욕이 먼저 나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얘기를 두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냉랭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억지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면 그조차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 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제 상황은 이미 몸도 좋지 않고 시댁과 얽히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던 터라 솔직히 여행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니 마음에만 맞추고 욕까지 들어가며 따라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시어머니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또다시 불필요하게 욕을 섞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욕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돈 사정도 여유롭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해외여행 다녀오셨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우리 여행 보내준 거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화를 내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똑바로 해. 그렇게 버릇없게 구니까 시댁이 우습게 보이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결국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귀에 맴도는 큰 소리와 가슴 한쪽에 쌓인 답답한 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한 말과 욕을 하는 시어머니였는데 그런 분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던 게 오히려 후회로 다가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사람한테까지 잘해주려 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카톡으로 제 마음을 전했죠. 어머님 매번 이렇게 화내시고 막말하시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보냈지만 제 안에서는 그마저도 큰 결심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무심하게 전한 말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살려고 평생 그 고생을 했나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인데 저렇게까지 서러워하시나 보다 싶은 생각에 화가 누그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풀어보자.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풀어보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여행 보내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처음부터 제 마음을 꺾는 소리를 하시더니 이어서 너 그래서 이번 여행 가면 나한테 돈 내라는 거냐?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제 건강 문제도 언급하시며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 인사하러 와서 가족 사진을 그렇게 쳐다보는 애가 어디 있니? 라며 예전 일까지 들춰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왜 돈 안 주니? 라며 아주버님 이사할 때 1,000만 원 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또 꺼내셨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어지는 말은 더 심각했습니다. 너 이번엔 심각하다. 내 시아버지도 화가 났다. 내가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떠는 거야? 아주버님 댁은 딸만 둘인데 그걸 빗대어 형님을 구박했던 일까지 언급하시면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시어머니는 또 내가 내 돈 받은 거 있니? 다 내 아들이 벌어서 준 거지.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내가 못된 며느리라고 하더라.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거지꼴로 살 거야.
매달 20만 원 주는 것도 네가 팍팍 우겨서 그렇게 된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대접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정말 막장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형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대놓고 내 자식들 고아원에 보내버릴 테니까 너는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은 내가 거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며 고함을 지르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이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건가 보다 싶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의 태도는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정말 힘들다고 나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단지 위로나 공감을 바랐던 건데 남편은 제 말을 귀찮은 하소연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 그냥 힘들다고 말하는 거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이혼하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너무 황당했고 제 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모순적인 태도도 시어머니의 막말과 구박에도 제 감정을 억누르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 저도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그래, 그러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말이 오고 가는 그 순간 결혼 생활에 대한 애정이나 미련보다는 이제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허무함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맨날 시댁 흉이나 보고 부모 욕하는데 내가 그걸 참아야 하냐? 나도 못 참겠다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말 그대로 마음이 뚝 끊어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서로 냉랭하게 지내며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태도를 바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노력해볼게. 라며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사과로 끝낼 게 아니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를 객관적으로 짚어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남편도 더는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각자 마음속에 쌓인 불만과 억울함을 차분히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려 했고 저 역시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내 기분을 정확히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담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가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선물과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심하게 했다. 마음에 상처 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는데 편지를 읽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또 일시적인 감정일까? 선물을 풀어보면서도 기분이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머릿속이 멍하고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잊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 편지를 보내왔을 때 저는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장문의 답장을 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막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록하듯 적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의 대화를 일일이 떠올려가며 정리했어요. 어머님이 언제 어떤 말로 저를 모욕했는지, 어떤 행동이 저와 제 가정을 힘들게 했는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톡은 시어머니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형님에게도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적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혼도 불사하고 앞으로는 남처럼 지내겠다. 가족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이 정도의 강한 어조가 아니면 제 입장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남편과의 갈등은 더 격해졌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지켰고 남편은 계속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잦아지던 어느 날 다툼이 격해지면서 남편이 순간적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또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저도 더는 참지 않고 남편을 세게 밀치며 손찌검을 했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경찰을 부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아이들도 크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혼란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따져봤습니다. 남편과는 정말 끝내자는 말이 오가기도 했고 서로 감정이 고조돼 집안 분위기는 늘 살얼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저에게 저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제게 물리적으로 손찌검을 한 일, 시어머니가 막말과 이상한 행동들로 가정을 흔들었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남편의 직장에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과격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혼할 것이고 나는 아이들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강하게 나오니 겁을 먹은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정말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부부 관계를 개선하려고 1년 넘게 상담을 함께 다녔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남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또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을 전부 차단해 주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선을 확실히 그어준 거죠. 그리고 2년 뒤에는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본인의 입장만 내세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예전 같으면 무심하게 넘겼을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제가 화가 난 사람을 두고 저보다 더 크게 흥분하며 그런 사람은 진짜 잘못됐다라고 개거품을 물며 욕을 해줄 정도예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놀이터에 나가 놀아주고 숙제도 같이 봐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자 남편은 집안일도 나눠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제로는 여전히 제가 더 많이 하게 되지만 남편이 일부러라도 빨래를 널고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목욕을 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서 그 마음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남편의 변화를 확인하며 이 정도면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시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보고 살 것이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등을 돌린 채 지낼 거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에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입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을 키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며느리들은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벌레 보듯 하셨습니다. 그런 분과 다시 왕래를 한다는 건 제 가정을 또다시 위험 속에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안 보고 살아야 저희 가정이 지켜집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건드려서 또 싸움 나고 또 가정이 흔들리는 일 만들지 마세요. 그냥 신경 끄시고 편히 사시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도 어머님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가끔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혈연인데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의를 끊고 살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잔인한지 한번 맞아본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걸요. 낯선 사람에게 들은 차가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 있지만 가족에게 들은 독한 말과 억울한 대우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아프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는 시댁과 엮이지 않고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결심을 저 혼자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형님 역시도 시댁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주버님 혼자만 가끔 집에 들르고 다른 며느리들도 왕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보듬고 지내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울타리 안이 가장 숨 막히고 고통스러운 공간일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체감한 것이겠지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 본인일 겁니다. 제게 해오셨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가 외로움으로 남으실 테지요.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결단을 내린 만큼 저희 집은 저희끼리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후회 속에서 살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 외로움은 본인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와 제 가족은 이제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만 살 겁니다.